저 힌트를 드리자면 그 여름철에 그 몸이 허해졌을 때, 땀을 많이 허해졌을 때 뭐 먹는 거 있죠. 아, 그거구나. 네. 잡숴봐, 이거구나. 제가 끝낼게요. 정확히 알았네요. 깨끗하게 끝내주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합니다. 영철 씨가 끝냅니다. 아, 정말 제가 그동안 이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한 보람이 정말 여기서 여실하게 드러나고요. 정답은 검증되지 않은 이런 보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구리 뒷다리라든가 식성이 아닌 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건가? 아, 저게 정답이에요. 예. 네. 제가 뭐. 이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몸보신을 위해 뱀과 개구리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몸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절 여름. 엽기적인 보신 행각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몸보신의 최고일 것이라는 맹신은 과학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각종 기생충에 감염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먼저 미순 씨의 경우 8년 전 지원이를 나온 후 개구리가 몸보신에 좋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짝 익힌 개구리를 먹었는데 맞아요. 당시 개구리 안에 있던 기생충에 감염된 것. 기생충이 8년간 미순 씨의 온몸을 떠돌며 살다가 뇌로 이동했고 복기가 엄청나네. 잦은 건망증을 보이다 결국 정신장애까지 일으킨 것입니다. 현기 씨 역시 군인이었던 시절 동료들과 함께 호기심으로 야산에 있던 뱀을 잡아먹었고 이때 뱀에 있던 기생충이 현기 씨의 몸 안에서 무려 25년간 살면서 근육은 물론 뇌로 이동해 결국 급성 뇌경색과 함께 반신마비 진단을 받게 된 것인데 그럼 대체 두 사람이 감염됐던 기생충은 무엇이었길래 오랜 시간 몸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현기 씨와 미순 씨의 몸에 들어간 기생충은 고충 또는 스파르가눔이라 불리는 길고 흰 실 모양의 기생충으로 주로 뱀이나 개구리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경우 감염되는데 한번 몸에 들어오면 장벽을 뚫고 나와 전신을 이리저리 떠돌다가 피부는 물론 눈, 척수, 심장, 심지어는 뇌까지도 이동해 사지마비 증상과 뇌기능 파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파르가놈의 생명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상대학교 기생충 학교실의 도움을 받아 관찰해 보았습니다. 이 쥐는 4개월 전 뱀에서 척출했을 당시 길이 0.5cm가량의 스파르가눔에 감염시킨 쥐인데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자, 보이십니까? 쥐의 피부를 절개하자마자 근육 위에서 움직이는 길고 하얀 줄. 진짜 어떻게 저게 있죠? 충격적이게도 죽은 쥐의 조직 곳곳에서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무려 4개월 동안 작은 쥐의 몸에서 자란 스파르가눔 0.5cm의 스파르가눔이 10배를 훌쩍 넘는 길이로 자라면서 수십 마리로 번식한 것인데 이러한 기생충이 몸의 곳곳을 떠돌며 우리의 몸을 서서히 파괴시킨다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스파르가눔은 30년 넘게 사람의 몸에서 기생할 만큼 생명력이 강하며 뱀이나 개구리를 먹고 감염된 뒤 수십 년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기생충입니다. 국내 한 대학교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부지방의 개구리 626마리를 조사해본 결과 스파르가눔에 감염된 개구리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위인 뒷다리에서만 무려 92.5%의 스파르가눔이 검출됐다는 사실. 특히 이런 보신용 야생동물이 더더욱 위험한 것은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섭취하는 것이 몸에 더 좋다고 믿는 잘못된 생각 때문인데 저게 사슴피 같은 거 있잖아요. 야생동물을 먹는 방법도 가지가지. 사슴피도 먹어요? 너구리는 물론 천연기념물인 새까지 통째로 술로 담그는 충격적인 행태뿐만이 아니라 정력에 좋다는 맹신으로 사슴뿔을 자를 때 나오는 피까지 생으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혈액에 감염된 사슴피는 사람에게까지 혈액균을 옮길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으며 실제로 오염된 사슴피를 먹은 한 남성 역시 이름 모를 기생충에 감염됐고 혈액의 흐름이 막히고 간과 뇌까지 손상돼 반신불수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남 거창군에서는 30대 남성이 덜 익힌 오소리를 먹고 선모충에 감염됐으며 당시 근육 1g당 무려 212마리의 선모충이 검출됐을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선모충의 번식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실험용지는 한 달 전에 오소리에게서 적출한 선모충 유충 100마리를 감염시킨 쥐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 후 100마리의 선모충 유충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모충에 감염된 쥐의 근육 일부를 떼어 확인해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선모충 유충이 근육 구석구석에 빽빽하게 자리 잡은 모습. 불과 한 달 만에 100마리에서 수천 마리의 선모충으로 쥐의 전신 근육이 뒤덮인 것입니다. 소리,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을 날로 섭취하거나 들이켜 먹을 경우 성충의 막대한 생식력으로 수많은 유충이 정식되어 혈류를 타고 빠르게 온몸으로 퍼져나가 단시간에 심근염이나 내막염 또는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건강하게 몸보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단백식이라며 선호하는 뱀과 오소리의 경우 우리 몸의 근육과 세포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은 닭과 비계에도 적고 과다 섭취 시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지방은 닭보다 많은 상황. 심지어 오소리는 68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런 뱀, 오소리 등은 지방 함유량이 패스트푸드보다 35% 이상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오른 닭이나 정력 증강에 효과적인 알기닌이 풍부한 식품인 굴, 깨 등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에 좋다며 개구리를 찾는 중년 여성들도 있는데 같은 양의 개구리, 멧돼지, 아몬드를 비교했을 때 아몬드가 멧돼지의 98배, 개구리의 무려 145배의 비타민 E가 함유돼 있어 아몬드를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뱀, 개구리, 오소리 등의 야생동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의학적인 효력이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은 곰의 쓸개나 비위생적인 사슴피를 먹는 것은 건강을 해치고 양심을 버리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득되려다 독이 되는 몸보신, 목숨을 담보로 계속하시겠습니까? 소름 돋았어, 소름. 신기하다. 끔찍하네요. 교수님, 이 몸보신으로 뭐 뱀술이라든지 이런 거 담가서 먹는 분들 꽤 많잖아요. 사슴피 이런 거. 괜찮을까요? 계속?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코올이 나쁜 균이라든가 충을 갖다가 이제 죽일 거라고 쉽게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생동물을 20% 내지 30%의 소주에다 담잖아요. 네. 근데 그 도수로는 이제 깊이 박혀 있는 기생충이라든가 그다음에 나항이나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잘 드시고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보신 음식 없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연인 사이인 한노 씨와 유키 씨는 어렵게 시간을 맞춰 바다로 여름 휴가를 왔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오는 바다냐? 정말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아. 바닷가 출신인 한노 씨는 이번 기회에 여자친구에게 스노클링을 가르쳐주겠다며 장비까지 챙겨왔는데 물에 들어가나요? 근데 왜 산소통은 없어? 스노클링은 원래 산소통은 없고 이 숨대롱으로 숨 쉬는 거야. 에이, 이걸로 숨을 어떻게 쉬어? 그러니까